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생필품들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이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추고 대신 마스크를 제조하는데 그 양이 무려 하루에 200만 개라 전해졌습니다. 폭스콘뿐만이 아니죠. 삼성, 화웨이, 애플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5위와 6위 회사인 중국의 오포와 비보도 마스크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대만에 팔려간 일본의 전자회사 샤프도 3월부터 마스크 생산에 돌입, 전자제어 기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하니웰도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까지, 이렇게 글로벌 전자회사들까지 마스크 생산에 나서며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심지어는 현재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직이꾼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마스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일두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무려 20번이나 세탁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마스크는 정전기를 사용한 섬유 필터이었습니다. 멜트블론이라는 공법을 사용해 방사한 후에 고전압에 노출시켜 필터가 정전기를 일으키도록 해 미세먼지를 막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점은 물에 닿거나 물에 닿지 않아도 한번 사용하게 되면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마스크 안쪽에 맺히게 되고, 정전기는 물에 닿으면 기능이 사라져 필터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카이스트가 이번에 개발한 마스크의 필터는 나노섬유 멤브레인으로 직경 100에서 500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독자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20번을 세탁해도 필터 효율이 처음 뜯었을 때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20회 손세탁한 후 필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담긴 카이스트의 실험 과정이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카이스트가 개발한 마스크 18개만 가지고 있으면 1년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에탄올을 이용해 마스크를 세척할 경우 마스크 하나를 한 달 이상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듯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굽혔다 펴는 굽힘 테스트도 무려 4,000회 반복하였고, 테스트 후에도 KF80 이상의 성능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계적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에 카이스트가 개발에 성공한 이 마스크는 곧 제품화되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개발을 주도한 김일두 교수는 식약처가 승인하면 곧바로 생산 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필터에 향균 기능까지 더해져 사용 안전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녹음물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PR 그리고 PI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방점으로 잡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에 거센 수출 규제를 시행했었죠. 그때 돈 되는 라디오 어떤 녹음문들 업로드 했는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뭐 지금도 동영상 리스트에 다 남아있죠. 길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뭐 간단히 뭐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일본 수출 규제, 그때 당연히 한국의 악재다 제가 언급했습니다. 허나 일본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 한국에게 장기적인 국산화 추진에 동력을 구조적으로 제공해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일본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을 자기들의 어떤 고객사에서 잃게 되는 결과, 즉 매출 폭락, 영업이익 폭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이 조금 안되게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일본이 지목했던 국산화 3종 소재 차질 없이 국산화 혹은 조금 R&D 과정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 공급처 다변화 완벽하게 완료가 됐죠. 무역수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타격이 더 컸죠.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하겠죠. 고순도 불화수소, 지금 솔브레인이 뭐 솔브레인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 예를 들자면 충남 공주에 공장 지었고 캐파 대량으로 확 늘려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실제로 납품 중입니다. 원래 이거 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 같은 회사들에 의존하던 부분입니다. 100% 의존했었죠. 하이엔드급은. 공급처 다변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 회사
회사들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램 테크놀로지한테 SK 하이닉스가 또 뭐 불산액 제공받고 있죠. 램 테크놀로지 일본 물량 다 뺏으려고 지금 공급량 늘리고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 물량들 다 완공되면 기존 대비 6배 수준의 캐파 수준이 될 거고, SK 머티리얼즈 기체 불화수소 공급 직전까지 왔죠. 샘플 테스트 지금 막 빠지고 이번 달 안에 공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뭐 늦어봤자 6월 초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부분 어떻죠? 코오롱 인더스트리 18년부터 해오던 건데 경북 구미에 투명 PI 공장 완공했죠. 그 다음에 1년간 좀 테스트 제품 샘플 공급의 과정을 거치고 지난해 하반기 뭐 때도 좋았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을 했고 중국 업체들한테도 지금 투명 PI를 수출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SKC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도 투명 PI 산업 지금 진출한 상황이고, 뭐 충북 진천이라든지 충북 증평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이미 공장 완공돼 있고 시제품 테스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뭐 폴더블 폰이나 커버 윈도우 같은 쪽에서 투명 PI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 포토레지스트 한번 가보죠. 핵심은 그때 핀셋 제재였죠. EUV용 PR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분 일본의 JSR이라든지 뭐 시네츠화학, 도쿄오카공업, 그러니까 TOK죠. 이런 애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엄청난 화학회사죠. 듀폰이 EUV용 PR 생산시설 마련하기로 1월에 결정했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인프리아 쪽 투자하면서 공급처 다변화 완벽하게 진행 중이고, 국산 업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R&D 단계입니다. 하지만 공급처 다변화가 일단 일본한테 의존하는 부분은 다 완료된 상황이고 해결된 상황이고, 뭐 동진세미컴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라든지 다 R&D 진행 중이죠. 즉 세 종목 다 모조리 다 국산화 완료해서 공급하고 있거나 R&D 단계 적어도 공급처 다변화 미국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당연히 공급처 다변화 됐거나 국산화로 공급하는 만큼 그 파이만큼 당연히 일본 소재 업체들 마이너스 났겠죠. 1월에 발표된 자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규제 역풍을 맞아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떤 수출 수입을 할 때 적자 규모예요.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소재 강국적인 측면은 또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적자 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본 불매운동 효과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대일억 적자액 최소치가 뭐 5년 이런 게 아니라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 일본이 수출하는 국가에서 한국의 비중도 2005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만큼 실제로 데이터로, 자, 제가 두 가지 언급드렸죠. 무역수지 적자 2003년 이후 최저, 그 다음에 한국의 비중, 일본의 수출 나라 중에 2005년 이후의 최저. 이거 다 사실관계로 확인된 데이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활발하게 국산화나 공급처 다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보건 이슈 상태 어떻죠? 제가 뭐 이 부분은 일일이 굳이 자세히 언급 안 드려도 다들 두 나라의 상황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뭐 기사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가 한국한테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이다 라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이미 기사로 다 나온 부분입니다. 수출 규제 때 작년 7월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화로 풀자고 해도 항법 응답 안 하고 뭐 자리를 만들어서 회의 자리를 해도 무슨 이거는 정말 뭐 두 나라의 어떤 관계자들의 회의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대응을 했던 뭐 화이트보드에 막 종이한 A4 용지 한 장 붙여놓고 회의를 하지 않나,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 나라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말 바꾸고 뭐 이웃이다 막 하면서 협력 요청하는 거 정말 태세전환 빠른 것은 훌륭합니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세계 1위 불화수소 업체죠. 스텔라 케미파, 일본의 업체 회사들 지금 실제로 매출 급감한 것들 데이터로 나와 있고, TOK 같은 회사들 지금 뭐 한국에 생산기지 짓고, TOK만이 아니죠. 아베랑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것 좀 써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자,
3종 소재만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일본산으로 90% 썼던 브랭크 마스크, SKC가 국내 양산 하반기에 대량 양산 시작됐죠. 로우엔드급 아닙니다. 하이엔드급이고요. 지금 시제품 테스트 단계입니다. 당연히 SKC가 생산하는 만큼 일본 업체들 매출 폭락하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죠. 딱 그만큼. 제가 이번에 노골물을 올리는 그 의도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수출 규제를 한창 7월, 8월 시작할 때도 이런 녹음물을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나 결과가 나오면 한번 정리해서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서,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올립니다.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묻혀 있지만, 첫째, 지금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게 이슈가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더 큰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이 어려운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7월, 8월 그때 지난해에 그렇게 한국 망한다고,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공장 올스톱이 되니, 뭐 하이닉스가 2주 후 3주 후면 재고가 다 떨어져서 생산을 못하니 하면서 실제로 다 나왔던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헤드라인들이에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그때 기사들 다 남아있죠. 재고가 2주 후면 다 떨어져서 하이닉스 공장 멈춘다. 뭐 삼성전자 이제 공장 올스톱 위기다. 물론 위기인 건 맞죠. 하지만 실제 공장 올스톱 뭐 2주 후면 재고, 이거는 과한 상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당시엔 아무튼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어떤, 뭐 지목하긴 그렇고 몇몇 기자분들에게 그 당시에도 너무 지나친 상상이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자 녹음물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죠. 일본이 수출 규제해서 삼성이 웨이퍼 한 장이라도 감산했나요? 시안 2공장 이런데 지금 뭐 증설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 하나라도 줄였나요? EUV, PR, 핀셋 제재했죠. R&D. 삼성이 EUV 쪽 투자나 R&D나 삼성이 마치 이제 뭐 생산할 수 없다는 것처럼 기사 쓰시던 분들, 지금 삼성이 오히려 일본 심장부인 도쿄에 가서 EUV 공정에 대해서 발표하고 투자 더 늘린다, 이런 언급들 했었죠. 반도체 공정이나 소재, 그리고 유통 관계, 뭐 우회 수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가지신 상태에서 그런 기사를 써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성 없을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문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나열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상상만으로 대중을 호도해서는 안 되겠죠. 결과를 보고도 만약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물론 저도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업로드한 이후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지적이 되고, 제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내가 잘못 올렸다, 혹은 올리고 난 다음에 뭐 트럼프나 이런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관계가 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 하면 그 삭제하고 바로 사과 영상 올린 사례가 한 1년 동안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2번 정도 제가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러면